자, 이번 시간은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실시 계획과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 많이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일 먼저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고시해요. 그리고 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 약칭해서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되고 개발계획 수립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를 정하게 되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의 시행자를 정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한 거죠. 자, 이렇게 시행자 결정되면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해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됩니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고시가 있게 되죠. 자, 실시계획 인가 고시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사업 방식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궁금하죠? 어떤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수용 방식에 의해서 사업 방식을 결정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 방식을 결정해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학습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할 거. 자, 시행자 결정되면 그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준비합니다. 이를 실시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실시계획 누가 작성한 거죠? 시행자가. 어디에 맞도록 작성할까요? 실시계획 작성 기준 중요한데 실시계획 어디에 맞아야 될까요?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계획에 맞습니다. 개발계획에 맞도록 작성해야 돼요. 이런 거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데 실시계획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에서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고 아까 이런 앞 시간에서 개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서울시 관할구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계획이라면 서울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될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서울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서울시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게 작성이 되기 위해서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리고 실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되죠? 개발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계획 작성 기준은 개발계획, 개발계획 작성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시계획은 자 그때 도시개발 사업시행에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냐면은 반드시 도시개발 사업시행에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키게 된다. 이유가 뭐냐면은 기억나시죠? 여러분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돼. 이 동네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고요. 지정되기 전에 이 동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었어요.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서 세상은 바뀌잖아. 어떻게 바뀌었죠? 그렇죠. 계획관리지역이던데 용도지역이 도시지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리고 이 동네에 뭐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간주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만 고시된 동네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되어버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결정고시로 간주되니까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해서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시키죠? 시행자가 작성하는 지구단위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하고 그리고 그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그때 이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은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인가를 받지 아니한 그 작성된 실시계획은 법적 계획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은 이제 인가를 받고 인가를 받음으로써 실시계획은 법적 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인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공사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양거를 이번에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의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의견 총칙 읽어보시고 변경하고 폐지봅니다. 자,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니까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폐지할 때도 변경 인가나 폐지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고 해서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 거죠.
자, 삽생 지역의 변동 없는 범위에서 차고 누락 등에 따른 삽생 면적을 정정하거나 차고 누락 등에 따른 삽생 면적의 정정 변경이거나 밑줄 좋죠? 밑줄 긋는 게 차고 누락 등에 따른 도시개발 삽생 면적의 정정이거나 그리고 삽생 면적 100분의 10 범위 그리고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정감 변경은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도시개발 삽생 방식 선정을 옵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어떤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하게 될까요? 자, 삽생 방식 선정입니다. 환지 방식부터 같이 볼까요? 다음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에 와한다라고 해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선정 기준이 두 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1번 밑줄 그으십시오.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예요. 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토지의 교환, 분합, 그리고 그 밖에 구획 변경과 지목 또는 형질 변경이 필요하면 네,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선정하게 돼요. 그래서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 밑줄 긋고 밑에다가 목적 지급시 목적. 그래서 이것도 되죠, 여러분.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번 내로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지금부터 밑줄을 쭉 긋습니다. 자, 지가가 땅값이죠. 자,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자,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뭐죠? 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 방식 내려오십시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을 위한 자,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택지 등이죠. 자,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네,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 수도권 서울에서 아파트 위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해서 네, 개발자들에게 건설회사에 이제 집단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이 네, 수용 방식으로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돼요. 정리됐죠? 대지로서의 효용 정리가 그리고 공공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인근의 다른 지역들보다 지가가 현저히 높을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하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 네, 수용 방식에서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선정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일부를 수용 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뭐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자, 혼용 방식은 분할 혼용과 이제 미분할 혼용이 있는데 자, 수용 방식과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수용 방식과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이제 사업 시행지로 분할해서 시행되고 있으면 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 잠깐만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요. 무슨 방식으로? 혼용 방식으로 한다고. 혼용 방식으로 하면 여기에 이제 수용 방식과 플러스 환지 방식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이만큼 있잖아. 자, 하나의 도시개발 구역인데 빗금 침부만큼 네, 도시개발 사업의 수용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방식. 그리고 나머지는 환지 방식으로 해요.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뚜렷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죠. 그러면 분할 혼용 방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 동네에 있죠. 이 동네에서 네, 역시 혼용 방식입니다. 혼용 방식이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역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고요. 근데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지 이제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여기저기 혼합되어서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이 이제 이렇게 분할 구분되지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요. 위에는 분할 혼용 방식, 여기는 미분할이죠. 미분할 혼용 방식, 미분할 혼용 방식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의 변경입니다. 자,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나와 있죠?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 시행 방식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3가지. 자, 참고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네요. 자, 이런 부분은 암기를 해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제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전 토지, 도시개발 사업전 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미개발되어 있죠. 뭐 임야도 보이고 첨단가옥 등 농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취락 마을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런 지역은 아직까지 신도시로 개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뭐라고 하죠? 우리 도시개발 사업전에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전 토지를 종전토지라고 합니다. 종전토지 그렇게 해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되기 전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를 이제 종전토지라고 그래요. 종전토지 그렇게 하죠. 자, 여기 종전토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이 동네 원주민,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집을 갖고 있고 임야를 가지고 있는 이 동네 원주민과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절대로 유리한 방식이 뭐죠? 환지 방식이 유리해요. 환지 방식이 절대로 유리하다고. 알겠죠? 왜냐면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농지나 임야를 택지로 개발해요. 개발해가지고 새로 개발된 택지나 공장용지, 상업용지를 종전토지 소유자가 환지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평당 5만 원짜리 임야가 평당 10만 원짜리 농지가 신도시로 개발되어서 자 평당 500만 원, 평당 1000만 원짜리 택지나 상업용지로 개발되어서 환지로 되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박이죠. 근데 만약에 수용방식으로 하면은 이 동네에 그 도시개발에 필요한 농지, 임야, 건축으로는 다 강제 수용당할 거 아닙니까? 그때 보상은 이제 감정 가격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시가보다 못한 보상금을 받고 재산을 다 빼앗기는 개념이 수용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망하게 되고 원주민들은 이제 또 많은 재산을 잃게 되고 그렇죠. 삶의 터전만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이제 환지 방식이 대부분 유리한 방식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결정했었어. 근데 그러면은 투자자와 주민 전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를 전부 수용 방식으로 바꾸면은 전부 수용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 난리가 나죠. 결사반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 방식 변경은 할 수 없어. 알겠죠? 네. 그리고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바꿉니다. 혼용 방식이 뭐죠? 일부는 수용 방식과 일부는 환지 방식이니까 혼용 방식으로는 전부 환지 방식에서 일부는 수용 방식으로 희생을 당하잖아. 이분들이 결사반대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변경할 수도 없어요. 근데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혼용 방식이었어. 혼용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플러스되어 있죠. 이걸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면 변경할 수 있겠죠. 반대자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수용 방식이었다고요. 전부 수용 방식인데 이를 환지 방식으로 바꾸면 전부 좋아하겠죠. 사업 방식 변경할 수 있고요. 수용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하면 일부 구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이해될 수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의 변경입니다.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번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완전 불리한 방식이잖아요. 이를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공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은 수용 플러스 환지잖아. 이를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시행자,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하면 일부 이제 원주민이나 투자자가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용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허용이 되겠죠.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도시개발구역의 원주민들과 그리고 투자자에게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시고 투자자나 현지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업 방식 변경 가능하고 불리한 방식으로의 변경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가. 어디에 맞도록? 개발계획에 맞도록 작성하고 그리고 그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행방식 변경 등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지로서의 효용정리가 공공시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지가가 높으면 그렇죠. 수용 방식이고 환지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하게 되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 조성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